안녕하십니까. 원코리아 통일 시니어 아카데미 강좌를 맡은 박병관입니다. 오늘 주제는 통일과 건강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통일은 민족의 연결입니다. 민족의 연결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하게 되면 마음이 아픈 것이 없어지고 통하게 되면 몸이 아픈 것이 없어집니다. 이 통함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은 우리 국민의 건강, 개개인의 건강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통일은 우리 전체 민족의 건강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통하게 되면 화합을 이루게 될 것이고, 통하게 되면 가족이 화목해지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통하게 되면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통일을 통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이루어줍니다. 무엇이 이루어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통일이 되어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져야 통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당위 속에 빠져 있었지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통해서 얻은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우리 국민 전체가 통함으로써 행복도가 높아지면 그 행복도의 힘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은 행복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행복한 대한민국은 통일을 성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일에 대해서 행복이라고 하는 사사분면으로 생각해 보면 성취주의, 도덕주의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무조건 통일을 지향하는 형태를 말할 수 있습니다. 통일이 모든 것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모든 선이 통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쾌락주의는 현재의 이익을 위해서 통일은 반대한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 통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도 불만이고 통일도 불만인 허무주의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행복하고 통일도 행복하다라고 하는 행복 통일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봐야 할 것은 현재도 행복하고 통일도 행복한 모두의 행복을 이야기하는 행복주의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시니어 분들을 활용해서 실제로 이 네 가지 유형의 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파란색의 그래프는 통일도 행복하고 현재도 행복하다라고 하는 집단입니다. 빨간색 그래프는 현재만 행복하고 통일은 관심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녹색 집단은 통일만 중요하고 통일이 삶의 목표고 통일을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집단은 통일도 관심 없고 현재도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 빨간 그래프는 단기적으로 보면 일상의 행복감이나 만족감이나 행복감이 조금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둘 다 행복한 사람에 비해서. 그러나 곧바로 가치나 안정감, 삶의 행복감, 성장, 관계, 생존, 삶의 자산, 투자, 가치, 재정, 재능, 시간, 친구, 건강이라고 하는 차원을 골고루 살펴봤을 때 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일지상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분들의 그래프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도 결코 높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둘 다 낮은 분들의 그래프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저 파란색 그래프처럼 행복, 오늘의 행복도 포기하지 않고 미래의 통일도 포기하지 않는 분들만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은 무언가를 이루어서 얻어진 행복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들이 훨씬 더 관계도 좋아지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도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는 행복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오늘도 성공하고 내일도 성공하고 통일도 성공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저희가 시니어 행복검사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시니어 행복검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취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지, 행복하는 데 있어서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통일 후 사랑받는 남편은 누구일까요? 라고 했을 때 1번 건강한 남편, 2번 돈 많고 연금 많은 남편, 3번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 4번 자기만 사랑해주는 남편. 무엇일까요? 통일 후 사랑받는 남편은 어떤 남편인가요? 연구를 해봤습니다. 봤더니 집에 없는 남편이었습니다. 혼자서 시간을 잘 보내는 남편. 그가 바로 행복한 남편의 첫 번째였습니다. 시니어 행복검사에서 저희가 연구해본 바에 의하면 남자의 경우는 행복 점수가 여성분에 비해서 살짝 낮습니다. 75.32였고 여자분들은 78.61이었습니다. 그런데 행복의 중요한 변수는 남자분들은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을 잘 쓰는 분이 행복하더라. 남자분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에서도 보면 행복보다는 좀 더 높았습니다. 남자분들은 77.54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중요한 요소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을 잘 쓰고 규모 있게 쓰고 현명하게 쓰시는 분들이 훨씬 행복하고 가치도 높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은 달랐습니다. 여자분들은 성장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성장, 개인의 성장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했고 뿐만 아니라 시간의 투자를 잘 해서 자신을 발전시키고 건강도 잘 발전시키고 재산도 늘리는 이런 투자도 중요한 변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는 그 중요한 변수로서는 여자분의 경우는 생존의 요인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생존과 관련된 두려움이 없었을 때 가치가 높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분과 여자분들에 따른 행복이나 가치의 중요한 요인들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가치가 다르고 행복이 다른 분들을 다 어우러서 통합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세밀한 접근들이 필요하고 이런 접근들을 통해서 통일 이후에도 행복도도 높여주고 가치도 높여주고 따라서 건강도 높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결과는 시니어 행복검사를 했을 때 나오는 결과표입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면 행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이가 들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내가 재미있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 부분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의 진로와 관련돼서 시니어의 진로와 관련돼서 이분은 대단히 신중하시고 협력을 잘 하시는 분이어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미리 계획을 세우고 세밀하게 통제할 수 있으면서도 대단히 안정적인 일을 할 때 좋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맞는 일들을 찾아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이분의 행복 스타일과 가치 스타일을 보면 행복도는 대단히 좀 낮았습니다. 100분 위로 말하면 12 정도이고요. 가치는 31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삶과 관련되어서 행복도가 높지 않고 어려움이 많은 상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봤더니 삶의 자산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데 대신 투자가 대단히 낮으면서 재정은 평균 정도이고 가족하고의 관계는 잘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족한테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 살펴집니다. 그리고 행복감에 있어서 행복감이 38점으로 좀 낮은 편이었고요. 성장이 좀 안 이루어졌으면서 생존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래서 가치나 행복감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세밀하게 안 되는 것은 뭐냐? 건강이 특히 낮았습니다. 건강이 18점으로 매우 어려움이 있었고, 두 번째는 자신의 재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신 장점으로는 시간을 어느 정도 잘 쓰고 계셨고 친구와 관련돼서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해석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요약해 보면 이분은 행복도나 가치가 좀 낮은 상태인데 그 이유는 건강과 관련된 문제가 있고 생존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투자와 관련된 부분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현재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신체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상담 서비스를 받으시면 좋겠고요. 생활 행복 향상 프로그램을 도움받았으면 좋겠고, 인지치료 프로그램, 건강 휴양 프로그램, 산책, 동향, 걷기, 청소, 물건 정리 이런 것들을 도움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일 많이 투자해야 할 부분은 바로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행복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50대이신 분들은 생존과 관련된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게 행복에 대단히 중요한 방법이 되겠다라고. 이게 무너지면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60대, 70대에는 시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50대부터 시간과 관련되어서 짜임새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무언가 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70대는 또 생존과 관련된 어려움들을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엄청난 부를 한다는 게 아니라 생존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일자리를 만들어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60대, 70대의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80대 이상으로 넘어가면 결국 다시 건강과 친구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행복과 관련된 요소는 우리가 어떤 것이 있는가 봤더니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유전적인 것, 유전 타고난 것으로 행복하고 낙관적으로 산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다. 그러면 이제 행복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어려운가 봤을 때 환경보다는 내가 의도적인 활동을 할 때 훨씬 더 행복도가 올라간다. 비록 유전적인 것에 비해서는 낮지만 그래도 의도적 활동으로 행복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행복도를 높이는 간단한 방법 중에 감사일기를 쓴다든지 남들한테 친절을 베풀어보면 행복도가 올라갑니다. 단순하게 인사를 한다든지 미소를 준다든지 칭찬을 해준다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아니면
문을 열었을 때 문을 이렇게 잡아준다든지 이런 작은 친절한 행동도 나의 행복도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행복했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유튜브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마음 챙김 명상과 같은 것들로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습해 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것으로 하버드 심리학 교수가 쓰신 행복이라고 하는 정석의 내용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감사하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감사하라.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남과 과도하게 생각하거나 비교하지 말고 마찬가지로 친절을 해라. 인간관계를 두텁게 하고 대처 능력을 키우시고 용서하고 몰입하라. 그리고 허겁지겁 살지 마시고 음미하면서 간단하게 먹으면서도 음미하시면서 하시면 좋겠고 목표를 향해 매진하시고 종교생활 하시고 운동하시면 행복도가 올라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도를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5분 내지 10분 동안 심호흡에 집중하는 겁니다. 편하게 숨을 쉬면서 온몸에 힘을 빼고 긴장을 풀면서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감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을 부르는 긍정적인 말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누구든지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모습 그 자체만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친구가 되어서 고맙습니다. 살아있어서 고마워요. 이제 스스로 감사 목록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나는 감사할 만한 어떤 배움을 얻으셨나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게 됨으로써 행복해지고, 행복해지면 건강해지고, 건강해지면 통일이 가까워질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통일과 건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